자, 이 파렴치한 부모 아래서 새 생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입니다. 자, 백다혜 아나운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지난 1월 119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 여성이 다급한 목소리로 갓 태어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구조를 요청했는데요. 급히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몇 분 안에 사망하고야 말았습니다.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용변을 보던 중 예정일보다 빠르게 태어났는데 숨진 상태였다고 둘러댔지만 정작 이 아이를 숨지게 한 범인은 바로 본인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은 중절을 결심해 낙태약을 복용하게 되는데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출산을 하게 되자 아이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뒤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게 아기 엄마가 자기가 죽여놓고 애가 죽었어요 하면서 112에 신고를 한 거예요? 맞습니다.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이게 지난 1월입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남자아이였는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은 숨졌습니다. 경찰은 아이를 살해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고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분석을 했고 물론 이 여성은 처음에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용변을 보다가 예정일보다 좀 빠르게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미 숨져 있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경찰이 계속해서 추궁을 하니까 자백을 합니다. 아이를 분만한 뒤에 숨을 쉬지 않을 때까지 수십여 분간 변기물에서 꺼내지 않고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진짜 참 기가 차는구만요, 진짜 이게. 양 변호사님, 그리고 이게 정말 좀 충격적인 것이 낙태약을 복용을 했다가 그래도 애가 살아서 나오니까 그래서 이랬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 사건의 경과가 이해가 안 가요. 납득이 안 가는 게 말이 낙태약이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냐면 지난해 사실혼 관계인 남성하고 임신 사실을 알고 병원을 찾았을 때가 이미 32주 가까이 됐던 거예요. 8개월이에요. 7개월, 8개월이면 과거에 지금처럼 현대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도 아이가 살았던 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다 그냥 아이인 거예요. 이게 다 느끼고 생각하고 고통도 느낄 수 있는 그때 병원에 가는데 어떻게 수술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병원에서는 수술 못한다라고 했고 임신 중단 당연하죠. 시점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불법적으로 이 낙태약을 구해서 이게 먹은 건데 그렇다고 임신 중단이 되겠습니까? 될 시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나오니까 살해한 거예요. 낙태약이라고 쓰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솔직히. 예. 자, 그런데 이게 더 소름 끼치는 거는 아이를 살릴 기회가 진짜 마지막 기회가 또 있었어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소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119에 신고를 했으니까 구급대원들이 왔겠죠. 와서 응급처치를 해서 아이가 독립적으로 호흡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이가 살아난 거죠. 자발적으로 예. 호흡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완전히 막 태어난 아이고 쇼크 상태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자고 이제 의료진이 권유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연명 치료를 거부한다라고 하면서 아이를 살리는 시도 자체를 포기하고 거부했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저는 말이죠,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중에 제가 참 그래 진짜 그렇다라고 제 고개를 끄덕였던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말할 것도 없죠. 더 말할 것도 없긴 한데 아무리 원치 않던 자기 자식이라도 자기들이 쓰던 이 변기에 거기다가 애를 이렇게 할 그런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진짜 이거는 사람도 아니다, 교수님. 지금 이제 이 여성의 그 나이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여성이 27세예요. 27세인데 그야말로 이게 뭐 어떤 청소년들이 어떤 실수를 해서 이렇게 뭐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27살까지 먹었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지금까지 세상을 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개월 돼가지고 그때 돼가지고 병원에 가서 낙태해달라. 안 되니까 낙태약을 먹고 그리고 난 뒤에 분만하고 난 이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정말 잔인한 그런 방법으로 아이를 살해하고 난 이후에 병원에 가가지고 응급조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도 그것을 거부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여성이 어떤 생각으로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왔을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아이를 원치 않으면은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나이에 충분히 도달했다라고 보는데 글쎄요. 제가 이 그 개인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 같다 하는 그 생각이 드네요. 자, 과연 이 애 엄마 혼자 다 벌인 일일까요? 애 아빠는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이번 사건의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빠가 주도했다. 자, 이게 말이죠. 결국 진짜 그겁니다. 여러분들 의아해 하시는 대로 애 아빠, 특히 이 남성의 이 나이가 40대였습니다. 자, 40대 남성과 27살 여성, 그것도 정식 결혼이 아닌 사실상의 동거. 양 변호사님, 뭔가 이게 애초부터 좀 정상적이지가 않은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성의 얘기를 듣고 여성만을 구속 수사를 하다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 경찰이 이 부분이 미심쩍어서 추가 수사를 해서 결국 밝혀냈더니 오히려 아빠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게 드러난 겁니다. 이게 이제 아이를 중단을 하려고 임시 중단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던 것도 남편이 주도적이었고 직접 인터넷 구매를 불법적으로 낙태아까지 구매를 해서 범행을 저지르기 3, 4일 전에 이 여성에게 복용하도록 한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거든요. 저는요, 진짜 이 오 교수님이 조금 전에 20대 여성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40대씩이나 된 이 남성은 예. 또 뭐예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불법적으로 낙태약을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검색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죠. 그 정도의 시간이 흐르도록 왜 아무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가 8개월이면요. 저는 진짜 생각하기도 너무 싫어요. 예, 맞습니다. 진짜 양 변호사님 말씀대로 정말 이 아버지란 자가 얼마나 비겁한 인간이냐면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임신 사실이 확인이 되니까 부인한테 이제 낙태를 종용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산부인과를 가요. 근데 산부인과에서 이미 8개월짜리 애를 어떻게 낙태를 합니까? 거절하죠. 그랬더니 불법적으로 약을 구해다가 지금 와이프한테 이제 먹으라고 지금 한 겁니다. 자, 경찰 조사에 딱 들어가니까 교수님 아주 비겁함의 극치를 보여주죠. 아주 비겁합니다. 자기는 이 경찰이 그 관련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범행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범행에 가담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면서 혐의를 부인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아파트에 있는 폐쇄로 TV하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 그리고 아내 진술 등을 통해서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밝혀내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이 사람은 경찰에 대해서 나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도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막상 그것을 들이대자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지금 이제 뭐 정식 부부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지만 좌우간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 40대 남성에 있어서의 책임이 가장 크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백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친모, 네. 친부, 사실상 이제 사실혼 관계, 이 동거를 하던 이 사람. 저는 솔직히 애 엄마도 당연히 뭐 정말 잘못했지만 진짜 뻔뻔하기로는 이 친부, 예? 법적으로 저는 친부가 더 중하게 처벌받아야 할 것 같고 또 처벌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일단 우리가 보통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아이가 사망한 상태로 출산하게 만드는 게 낙태고요. 이제 아이가 일단 살아서 출생하면 그 직후에 이제 아이를 뭐 살해하는 경우 영아살해죄 될 수 있고 그냥 살인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영아살해죄라고 하면 그냥 낳자마자 아이를 살해하면 다 영아살해죄라고 생각하는데 예. 일단 부모만 이제 주체가 될 수 있어요. 엄마, 아빠. 그 다음에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치욕을 은폐하거나, 그러니까 치욕을 은폐하기 위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폭행을 당한 임신이었거나 이런 경우. 그다음에 양육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기타 참작할 동기가 있어야 영아살해죄가 되고요. 예. 이게 없으면 살인죄가 됩니다. 영아살해죄를 약하게 처벌한 가장 큰 이유는 산모가 분만 직후에 흥분 상태 때문에 범행을 벌였다는 점을 참작해서 낮춰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빠는 여기 해당하는 게 있나요? 없죠. 예. 그러니까 이 산모 같은 경우는 영아살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런데 이 애 아빠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건에 전혀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죄명을 영아살해죄가 아니라 살인죄를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